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토트넘의 파버지 열일을 했네요. 겨울 이적 시장도 이제 내일이죠. 1월 31일이 끝나게 되면 문을 닫습니다. 토트넘이 아다마와 캐시에 등 많은 선수들을 놓치면서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죠. 하지만 파라티치 토트넘 단장이 유벤투스의 두 선수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의 영입 계약이 거의 확정적이고 서류 절차만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입이 있을 것이다. 아직 안 끝났어 이적시장이라는 트윗을 했습니다. 브리안 힐이 발렌시아로 임대를 가서 경기에 뛰며 기량을 더 쌓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 선택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당장 힐이 손흥민과 모우라를 제치고 주전으로 뛰기엔 아직 기량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로셀소, 알리, 은돔벨레, 힐의 이적이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최소 3, 4명의 선수가 나간다는 가정하에 유벤투스의 2명의 듀오 외에 선수단의 추가 보강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노의 트윗이 이 두 선수 외에 다른 추가 선수들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은 현 시점에서 토트넘의 다음 엠바고가 무엇일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 이 두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레비와 파라티치가 이 선수들을 정말 사는 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벤투스가 가장 핫한 공격수였던 두산 블라호비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적료는 7천만 파운드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더불어 자카리아의 영입도 앞두고 있습니다. 파라티치와 레비가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하면서부터 삽질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를 원래 영입을 원했었는지 알 방법은 없으나 아마도 아다마, 캐시에를 모두 놓치고 급하게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디 마르지오에서는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의 토트넘행에 대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트위터에서 유벤투스와 토트넘의 딜이 완료되었고 임대 시 필요한 이적료는 500만 파운드에 3,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의무 이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2000년생의 아주 젊은 오른쪽 공격수로 유벤투스에서 통산 74경기에 출전해 9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파르마에서 19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엄청난 활약으로 유벤투스에 약 3천만 파운드 가량의 이적료로 입단했지만 유벤투스에서 포텐을 완전히 터뜨리진 못했습니다. 클루셉스키 선수가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임에도 오른쪽 공격수의 윙포워드로 주로 나서고 있죠. 키는 186cm의 준수한 체격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모우라를 밀어내고 윙포워드로 주전으로 나설 만큼 과연 그가 윙포워드로서 활약을 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포텐을 무시할 수는 없죠.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주로 3-4-3 전술을 사용한다곤 하나 다들 아시다시피 콘테는 3-5-2 전술을 주로 사용하던 감독이었으며 등딱의 공격수 1명과 크랙형 공격수 1명을 같이 운영하며 큰 선수와 작은 선수를 같이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토트넘에는 공을 키핑하고 뿌려줄 수 없는 중원 미들이 없기에 콘테가 이런 전술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토트넘과 아다마가 강하게 링크되었던 이유도 현재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사이드 쪽을 뚫어내는 역할이 윙백이 담당하고 있고, 아다마가 토트넘으로 오게 된다면 오른쪽 윙백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클루셉스키를 윙백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느리고, 그렇다고 3-4-3의 윙포워드로 출전하기에도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주전 오른쪽 윙포워드인 모우라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많은 예측들이 있는데요. 이 중 하나의 가설이 클루셉스키를 드디어 고대하던 케인의 백업으로 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유벤투스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에 빗대어 볼 때 등을 지는 플레이나 케인처럼 다른 공격수들과의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콘테 감독이라면 클루셉스키를 케인의 백업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 선수인데요. 벤탄쿠르를 토트넘이 데려오게 된 것은 약간 어부지리로 데려오게 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벤탄쿠르가 유벤투스로 올 때 테베즈에 새로운 조항 30%를 붙여서 유벤투스로 교환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은 약 2,500만 파운드 수준의 이적료로 벤탄쿠르를 영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유벤투스가 받아서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30%라는 세론 조항 때문에 유벤투스가 실질적으로 받는 이적료는 더 낮아지죠. 하지만 자카리아의 영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고액 주급자인 램지를 처분하긴 어렵고, 그래서 현재 삽질을 하고 있는 벤탄쿠르를 처분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벤탄쿠르는 17-18 시즌부터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면서 통산 181경기에 출전해 3골 18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벤탄쿠르는 90분 동안 지치지 않는 체력적인 면을 갖고 있으며 짧은 거리를 드리블하는 능력이 출중합니다. 약간 토트넘의 윙크스와 같은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 스킬도 좋고 감독의 전술을 잘 이해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벤투스에서 벤탄쿠르의 활약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벤탄쿠르가 유벤투스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잘하지만 어쩔 때는 버로우를 타죠. 그리고 실수를 너무 자주 범해서 상대에게 볼을 쉽게 뺏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벤탄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비유되긴 하는데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는 어렵죠.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를 비교했을 때 벤탄쿠르가 호이비에르보다 기량이 출중하냐? 현재 폼을 봤을 때 벤탄쿠르는 호이비에르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으로 와서 콘테가 벤탄쿠르를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킵, 호이비에르, 그리고 윙크스 선수가 이제 토트넘의 미들로 남을 것 같은데요. 미드필더의 뎁스를 깊게 만드는 데는 벤탄쿠르를 적절히 사용해도 좋을 것만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 아직 오피셜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입수된 정보들을 봤을 때 이 두 선수가 토트넘으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아다마처럼 영입 발표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바르샤로 떠난 아다마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영입에 대한 구단의 공식 발표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입으로 끝날 것 같던 토트넘의 이적 시장, 그래도 토트넘의 전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입을 시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영상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노의 트윗에 남은 이적 기간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유벤투스 듀오를 제외하고 또 다른 엠바고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과연 로마노가 말하는 엠바고가 어떤 선수일 것인지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복귀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이후에 치루어질 토트넘 경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